자, 어제는 국방이 정말 저희 오마이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그 중심에 또 김병주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 피곤하시죠? 주불리 김병주. 네, 주불리 김병주. 주불리 송출 좀 해주세요. 주불리 송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출 함께 주불리 김병주. 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네. 이번에 뭐 특전사 또 네. 수방사 이 네. 사령관들 인터뷰도 또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네. 그야말로 거의 뭐 언론이 못 하고 있는 이런 일까지 주불리 김병주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는. 네. 네, 그렇죠. 특히 특전사하고 수방사 네, 이런 데서는 그때 우리 제2의 비상계엄을 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요.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걱정됐잖아요. 네, 그래서 항의 방문해서 음. 거기에 단판을 지어야겠다, 네. 항복시켜야겠다라고 해서 갔었고요. 그래서 특전사가 가장 핵심 부대잖아요. 네. 전투력이 강하고 그래서 특전사를 막상 항의 방문하고 정문에 가서 사령관 대담을 요구했는데 네. 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를 억류시킬까봐. 아. 왜냐하면 그때는 그 그렇네요. 탄핵 소추안 본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루만 잡아놓으면 투표를 못 하잖아요. 그렇네요. 뭘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상을 못하는 윤석열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안 되겠다. 목숨 우리 걸고 하셨네요. 주불리 김병주 라이브를 틀자. 라이브를 그래서. 들었죠. 들고 오마이에 연락을 했어요. 네. 주불리 시청하시다가 예. 혹시 문제가 생기면 오마이에서 빨리 문제 있다고 동원령을 내려달라 시민들 예. 그렇게 했는데 아. 뒤에서 오마이에 연락하고 나니까 되게 좀 든든하더라고요. 든든하- 그리고 야. 주불리 방송을 통해서 네. 했고 다행히 또 오마이에서도 그걸 다시 같이 이렇게 방송해 주셔서 제가 그 특전사 항복을 받고 네. 한국 왔습니다. 그 수방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안심을 하게 됐고 네. 그리고 특전사가 무너지니까 수방사도 또 하겠다 하고 막 이렇게 그 양심 고백이라든가 또는 네. 제보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제2의 비상계엄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되니까 경찰들도 영향이 가는 거고 공무원 사이도 그렇죠. 영향이 가서 기울기가 확 기울게 하는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네. 네. 그 중심에 이제 김병주 최고위원이 네. 있었고 정말 현장에 가서 네. 그야말로 강금의 위기 네. 이걸 이 우려를 다 떨쳐내시고 그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용감하게 가서 말씀을 듣고 그걸 또 국민들이 다 보면서 네. 아 군이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렇게 사령관들이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맨 처음에 느끼게 된 게 바로 이 시점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까지 이어졌는데 사실 충격을 제일 크게 받은 부분이 어제 이 특전사령관의 네. 양심 선언 네. 공익 제보자로 이제 되면서 얘기를 한 게 윤석열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거. 첫 번째 전화는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때 네, 얘기하셨죠. 네, 그렇죠. 거기서 라이브를 네. 통해서 주불리를 네. 통해서 받는데 두 번째 전화까지 있고 세 번째도 있었는데 안 받다는 거 아니니까 네. 두 번째 전화에서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가 있었다.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 그렇죠. 그것은 윤석열 씨가 이 내란 수계라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의원들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꺼내라. 끌어내라. 지금 정적수는 아직 안 찼지만은 네. 다 꺼집어내라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걸 윤 대통령이 직접 그 전화로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특전사 갔을 때는 장관이 그렇게 했다고 했었거든요. 의원들을 꺼집어내라. 그런데 예. 이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자기가 중지시켰다라고 네. 했는데 그땐 장관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 직접 전화라고 고백을 했죠. 아마 그때 불시에 갔기 때문에 본인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이 되게 군인들에겐 터부시 여겨요. 되게 두렵잖아요. 그리고 뭔 네. 대통령. 보복이 올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장관의 전화를 받고 그 지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네. 특전사령관이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았어요. 수사를 받아 보니까 내란의 수계를 김용현으로
몰고 가고 그러니까요. 어제 그런 있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은 네. 공범 정도 내지는 조력하는 이런 걸로 음. 가는 것 같아서 본인이 이것이 아니다 싶어서 네. 국방위에서 공익 제보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그때 얘기한 것이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해준 것이죠.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네. 했다. 네. 그럼 어제 국회에서 이 증언으로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내란 수계, 그러니까 네. 내란 우두머리라는 그 죄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더 거죠? 확고해진 거죠. 확고해졌다. 그거 없어도 예. 사실은 수계인데 그것까지 정말 빼박 증거 나왔다. 네네 예. 그렇죠. 네. 확실해졌다. 지금 사실 당장이라도 체포해서 음. 수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네.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 영장 청구가 됐는데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구속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윤석열 조사, 네. 긴급 체포, 구속으로 가는 거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국방위에서도 나온 이 발언 증언들이 더 확고한 증거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병주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가 북파 공작원들이었다. 네. 북파 공작원을 대기시켰다. 이 얘기를 듣고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서 조금 네.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었어요. 더 예. 증언들이 종합하면은 증언이 또 체포조는 있습니까? 14명의 리스트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14명을 체포하겠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우원식 의장, 이하경 부의장 예. 이것은 국회를 못 열게 하기 위한 거 같고 조국 대표 뭐 등등 해서 14분인데 네. 그 14분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는 방첩사에서 수사관 39명을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편성해서 예. 그 방첩사에서 한 것이고 네. HID 북파 공작원을 포함을 해서 네. 20명 제가 대기시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제 확인하니까 30명이었어요. 30명. 그럼 이 요원들은 체포조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네. 아마 우리 테러라든가 우리 국내 혼란을 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뭡니까? 이 인원들은 성간이로 투입하다라는 일단 지시는 받았다는데 신뢰하기 어렵고요. 네. 왜냐하면 북파공작원 같은 경우는 통상 북한 군인의 말투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임무 수행을 많이 훈련받아서 가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처럼 평온한 가운데서 이렇게 그 비상계엄이 내려졌는데 대의명분이 안 서는 거죠. 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혼란한 상태잖아요. 예. 이에 준하는 상태니까 사회 혼란을 만들어야 대의명분이 서니까 아. 그 요원들은 사회 혼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게 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그 또 임무가 특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북파 공작원,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그런 혼란 일으키는 게 임무인데 네, 북한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국내에서 그렇죠. 그걸 일으켜서 혼란하다, 사회가 혼란하다, 오히려 계엄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혼란하니까 그 봐라 우리가 계엄한 이유가 침투한 간첩들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혼란하지 않느냐 해서 비상계엄이 정당하다. 대의명분을 갖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북파 공작원을 필요한 정보사 특수요원들 30명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건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우리가 그동안은 뭐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사격을 한다든지 네. 아니 무인기 보낸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발을 유도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들어왔는데 북파 공작원이 북한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네. 만들어서 네. 어디 뭐 폭파시키거나 어떤 사회적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계엄을 정당화시키는 역할까지 준비를 했었던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되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또 있어요. 어진 충격의 예. 그거였는데 네. 그 실제 14명을 뭐 구금하는 장소야 체포해서 뭐 그 어디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포고령에 보면은 전공의들 복귀 안 하면은 처단하겠다. 예. 또 거기에 보면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제했잖아요. 이런 거 그렇습니다. 위반 포고령을 위반하는 인원이 수백에서 수천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런 인원을 체포해서 어디다가 감금을 할 것인가가 제가 관심이 그 있게 질의를 해보니까 네. 그리고 여러 질의 국방에서 따져본 결과 거기에
벙커 1, B1 벙커라고 B1. 문서고에서 한다는 거예요. 네. B1 문서고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네. 최고의 비밀 그 보안 시설인데 전시가 되면은 거기가 국가 전쟁 지도부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합참 뭐 어디로 간다 하잖아요. 네, 다 거기가 전시가 되면은 B1 거기에 벙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어. 지하 수백 메타에 네. 한 수천 명이 그 들어가서. 핵전에도 견딜 수 있게 해놓은 시설인데 거기에다가 거기에요? 감금을 하는 걸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상상이 안 가잖아요. 예. 국가 1급 시설에다가 거기 감금하면은 문만 폐쇄를 해버리면은 문도 많지 않아요. 나올 수도 없고 지하 수백 메타에서 네. 그런 것들을 검토했다 그러고 그 장소까지 정찰을 보냈더라고요. 타당한지 뭐 이런 준비를 거 했다, 했는데. 치밀하게. 네네.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네. 이게 실행이 돼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네. 뭐 이제 언론 저도 마찬가지고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뭐 전공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 끌려가서 그 B1 벙커에다 들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마이뉴스는 그 실제 비상계엄 때 제일 선봉에 서서 네. 중계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주장한 발표한 포고령 위반이에요. 비구포경 위반이겠죠. 예. 그러니까 오마이 TV 여기 폐쇄되면서 바뀌잖아. 여기 PD 분들 기자분들 다 잡혀갔을 거예요 벙커로. 그럼 지금쯤 그 지하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네. 그러고 혹시 있겠죠.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너무 그리고 또 충격적이네요, 진짜. 지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1급 보안 시설이고 아무 그 진짜로 고도의 보안을 갖춘 사람만 가요. 거기에 노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갔다가 많은 시민들 잡아다가 선량한 시민들 잡아다 감금하고 야. 이런 것이 상상이 되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거기는 비완 문석으로서 전쟁 지휘소로서 비밀이 다 노출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렇겠네요, 그것도. 시설 그런 노출이 그런 것까지 어떻게 그런 안보를 생각을 중시 했을까요, 또? 여긴다는 뭐 보수 정권에서 네. 그런 생각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